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대장주행 꿀이죠.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장주 D&D 파마텍 들어와 있고요. 스맥 들어와 있습니다. 꿀이주에는 현대무백스와 SY 스틸텍이 들어와 있네요. 자, 먼저 허반서 파트너. 네. 자, 바이오의 남자다라고 이야기를 드렸고 1월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으니 좀 지켜봐도 된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 바이오 종목들이 상당히 잘 갔습니다. 네. 자, 오늘 삼성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들이 좀 나온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D&D 파마텍은 시원한 슈팅이 나왔습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도 주인공이 좀 될 수 있을까요? D&D 파마텍은 이미 레전드 구간에 진입해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 10월 27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같이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매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지점이 10월 27일 월요일이었고요. 목표가를 30만 원 먼저 말씀을 드렸었는데 1차 목표가 25만 원, 2차 목표가 30만 원 모두 다 달성을 했습니다. 30만 원 위에서는 이제 행운에 맡기겠습니다. 지금 단가가 다른데 무슨 30만 원이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D&D 파마텍의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일 것 같습니다. 무상증자를 주당 3주를 지급을 했습니다. 결국엔 지금 단가에서 오늘 11만 원 종가에서 곱하기 3을 하면 현재 단가는 33만 원 정도가 무증 전의 단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기술적으로 30만 원까지는 예측이 가능한 구간이었지만 그 이상은 각 개인들의 행운에 맡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당 3주의 무상증자 물량은 12월 5일 금요일 신규 상장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틀 전인 12월 3일부터는 공매도에 대한 사전 물량이 출회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나의 일정 모멘텀으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데 오늘 제약바이오에서 D&D 파마텍만 많이 올랐습니다. 그 이유는 D&D 파마텍의 자회사 중에 발테드 시퀀스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가 존스홉킨스 대학하고 브레인뱅크의 인공지능 기술을 접촉하는 뇌 탐사에 대한 이야기가 주말 사이에 보도가 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뇌 탐사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빅테크 기업들도 함께 동참하겠다라는 소식들이 이루어지면서 뇌 탐사에 대한 이야기가 최근 활발해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중에 발테드 시퀀스라는 회사는 D&D 파마텍이 약 93%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아주 완전 자회사다. 이런 이야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도 30만 원 이상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률 극대화 그리고 좋은 지점에서 매도할 수 있는 건승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훈 파트너의 대장주는 스맥입니다. 자, 바이오 이야기를 좀 잘 해주셨지만 로봇 관련해서도 최근 열기가 좀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 자, 관련해서 오늘 상한가를 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맞습니다. 시장에서 계속 주도를 하는 기세주다라는 것보다는 분위기에 따라서 기세를 담당하는 종목들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네. 로봇 종목들도 정말 많은 만큼 지난주에는 PNS 로보틱스, SPG, 한라캐스트, 롯데에너지 머티리얼즈 이렇게 2차 전지와 로봇을 교차해 가면서 제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들고 온 종목인데요. 네. 오늘의 로봇 기세는 PNS 로보틱스와 그다음에 스맥, 한라캐스트까지 이렇게 좀 완벽한 조합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주식 일부 시청자분들과 함께도 오늘 오전장 많은 수익들을 챙겼는데요. 그중에서 좀 가장 의미 있는 종목이 스맥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이 스맥은요. 엔비디아 로봇 KPX가 가속되고 있는 시점에 이 공정과 설비 자동화 수요 또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로봇의 팔이 아니라 그 팔을 움직이는 설비의 본체를 담당하는 기업입니다. 이 흐름으로 보았을 때 제가 지난주에 어떤 걸 좀 강조를 드렸었냐면 지금 시장이 찾는 건 구조적인 모멘텀을 찾고 있다. 이 단순하게 로봇 팔이 아니라 생산 라인의 심장을 잡은 기업이다. 이렇게 기업을 가진 확신만이 수익의 자리를 준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더 이상 기대감만으로 상승하는 구조가 아니다. 확실히 구조적인 모멘텀이 있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좀 드린 만큼 튼튼한 명분이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찾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저의 관점입니다. 항상 제가 종목을 볼
때 그날 시장의 분위기를 보고 이 종목이 오르는 이유보다는 오를 만한 분위기인지를 먼저 짚어보는 게 항상 하루의 루틴이거든요. 네, 네. 이 알고 있는 데이터로 움직이는 종목들보다는 좀 예상과 다르게 비상식적인 종목이 상승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시장 이야기 잠깐 해보자면요. 특별하게 악재가 나온 것도 아니었고 AI 거품론도 이 주요 인사의 반박 발언으로 어느 정도는 불안 해소가 된 시점입니다. 금리 인하 또한 다시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시점까지 왔는데요. 갑자기 매물이 쏟아졌고 신용 물량과 그다음 MSCI 리밸런싱이 시장을 다시 무거운 분위기로 좀 이끌고 간 하루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건 의미다. 이제는 무너진 시장이 아니라 확신을 좀 시험하는 구간이다라는 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네. 지금 금리, AI, 신용 어떤 것도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강한 종목은 지금 두 가지입니다. 실적으로 버티고 있느냐, 그리고 수급이 모이는 구조적인 기세를 가지고 있느냐인데요. 이 스맥 차트 보시게 되시면 지금 구간부터 제가 SPG도 지난주에 쭉 설명을 드렸었고 그러한 모멘텀을 이어가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밀리게 된다면 4,200원대까지, 상승 범위는 5,000원대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내일 스맥이 조금 더 강하다라고 하면 SPG라는 종목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장주의 흐름들 살펴봤고요. 자, 꼬리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현대무백스. 역시도 로봇 관련된 종목 상승 흐름이 나왔다가 지금은 꽤 많이 좀 눌려있는 듯한 모습이 좀 나와 있습니다. 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뭐 로봇주들로의 이제 포트 편입을 한 번씩 말씀을 드려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제약바이오에서 로봇으로 넘어가겠습니다라는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풍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무복스도 차트를 보시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의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건데요. 지난 10월 초반 그리고 나서 11월 초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의 양봉 두 개가 지금 펼쳐진 상황 속에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조금만 더 들어와 준다면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들이 조금씩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8시 30분부터 시작된 장중 공개 방송에서도 로봇 관련된 이야기 많이 드렸고요. 고영에 대한 말씀도 드리면서 고영이 두 자릿수 상승 흐름들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도 물류 자동화 그리고 승강장 안전문, 결국에는 30년 전통의 물류 자동화 전문 기업인데 우리나라의 스크린도어라고 하는 승강장 안전문 쪽에서도 점유율 60%를 가지고 있고요. 특히 네이버 1794 쪽에서 1784 쪽에서 로봇 전용 층간 이송 시스템인 로봇포트를 공급한 이력이 있는 현대무백스입니다. 그런 모습들 속에서 많은 상승 흐름들이 나왔다가 지금은 다시 중기 되돌림 자리에서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는 상황이더라. 여기서 로봇 섹터가 전반적으로 다시 강세 흐름들을 보인다면 KNR 시스템, 한라캐스트, 현대무백스 그 이외의 종목군들 안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는 판단이니까요. 10월 급등 후 조정의 마무리 국면이다라고 현대무백스 보여지고 있고요. 현대무백스 같은 경우에는 꼬리주로 선정을 한 이유는 조만간 곧 제가 포트에도 담을 수 있지 않은가 이런 의미로서 가지고 왔으니까요. 혹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10,000원 언저리까지는 우리가 보유해보고 목표가 설정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박지훈 파트너의 꼬리주 SY스틸텍 지금 우크라 관련된 재건주들 오늘 흐름이 상당히 또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채팅창에서는 머리에 지금 오늘 달고 나온 삐는 무엇일까? 라고 해서 이제 등갈비다라고까지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말았네요. 등갈비가 또 네. 뜯어먹어야 제맛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또 뜯어먹는 살 발라먹는 매매를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전진건설 로봇을 포트에 담으면서 이제 재건주 모멘텀에 대해서 미리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제가 시장을 좀 한 번에 빠르게 읽고 그 다음 본격적인 흐름에 나올 때 여러분들께 항상 먹고 빠지고 발라먹는 매매 일당백에서 함께하고 있는데요. SY스틸텍뿐만이 아니라 제가 대동기업, 현대에버다임, SG, 서한기계공업, 우린 PTS 등등 재건주들이 함께 모멘텀 봐서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이 만찬을 제가 금요일 날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SY스틸텍은요. 조선, 플랜트 구조물을 공급하는 재건 기업이고 샌드위치 패널 등 모듈러 건축 사업을 담당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최근에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모듈러 건축 수혜 기대감에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엮이게 되면서 우크라이나와 그다음 러시아의 종전 기대감 속에 재건 테마로도 부각이 되는 종목입니다. 제가 대장주에서 왜 이 종목이 오르는지의 이유보다 이 종목이 오를 만한 분위기였느냐를 항상 먼저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종전 기대감은 이미 작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간중간 조명을 받던 테마입니다. 같은 재료인데 어떤 시점에 나오느냐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주가 반응이 참 다릅니다. 중요한 건
하면 종전을 당장 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테마들은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시세의 반응이 정말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유동성이 풍부하고 이것저것 볼 재료가 많은 시장에서 종전 기대감에 대한 뉴스가 나왔다면 이 종목이 강한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재료가 없는 상황, 그다음 불확실성이 가득한 상황, 그리고 또 며칠 동안 시장이 혼조스러운 상황입니다.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혁신도 잠시 얼어붙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종전 기대감의 테마가 떠오른다라고 하는 건 재건주가 전체적으로 좀 강한 랠리에도 붙을 수도 있다라는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의 상황으로는 조금 더 데이 트레이딩에 가까우나 이번 주 내에 이 종목들의 방향이 좀 잡혀질 것 같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게 되시면은요, 저희가 가장 반응이 덜했던 SY 스틸텍을 실제로 금요일 종가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고 오늘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오늘 종가도 3,600원대에 올라와 있는 모습인데요. 최근에 보시게 되시면 갭이 떨어져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지지 라인을 지켜주었던 가격대가 4,000원대입니다. 4,000원대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상승이 나온다면 본격적인 상방 랠리로 이어질 수 있는 추세의 끈을 잡을 수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4,000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시장에서 재건 테마로 분위기가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 종목을 뿐만 아니라 대동기업, 현대 에버다임 등등 같은 테마 랠리에 묶여있는 종목들 함께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 시점으로부터 단기적인 대응한다면 4,000원대와 4,200원대를 돌파해주는지 이 여부 체크해보면서 재건 테마들 집중해서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지금 설명을 좀 잘해 주셨는데 채팅방에서는 등갈비 이외에도 딸기잼도 발라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또 이야기도 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그렇죠, 뭐든 발라 먹으면 기분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어서 인사이트 Q 시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핫했던 핫 이슈가 내일 시장에서도 수급 돈이 몰릴 수 있을까? 두 분에게 질문하고 답을 듣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12가 업계 첫 시총 1조 달러를 터치했네요. 엇갈린 비만 치료제주. 자, 지금 우리가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할까라는 부분 포인트를 가지고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자, 먼저 허반석 파트너의 답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임상 가시성과 밸류를 봐야 한다. 우리 박지윤 파트너는 기술력과 역시나 임상 단계를 지켜봐야 한다. 자, 그렇다면 공략할 종목은 또 어떤 종목이 있는지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허반석 파트너는 HK 이노엔을, 박지윤 파트너는 한국 BNC를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한국 BNC 뭐 얼마 전부터 좀 이야기를 계속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비만 치료 관련해서는 D&D 파마텍 빼놓고는 전반적으로 좀 어려웠던 그런 구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좀 보실까요? 핵심은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장에 보이는 기술인 건지 아니면 네. 아직 보이지 않는 기술인 건지 이 두 분류로 좀 나뉘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D&D 파마텍은 옆에 계신 허 대표님의 기세주이시잖아요. 네. 이 GLP-1 계열의 비만 치료제 개발에서 분명한 기술 차별성과 실험 데이터를 보여준 종목입니다. 반면 펩트론과 인벤티지랩은 기대감이 어느 정도 먼저 반영된 시점에서 임상 리스크가 노출이 되고 조정 압박이 생긴 모습인데요. 이 두 종목 모두 기대감의 구간에서 제가 일당백 수익으로 또 정확하게 끊어먹을 수 있는 구간을 제시해드린 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베팅의 포인트는요. 시장이 혼조스럽고 불확실성이 짙은 만큼 업종별로 기술력과 임상 진전이 시장에 아직 충분히 보이지 않는 기업, 즉 리스크보다는 더 많이 상상할 수 있고 또 기대할 수 있는 혁신에서 상승 모멘텀이 가장 강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를 좀 놓고 시나리오를 짜보자라고 하면 종목과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는 물론 다르겠지만 지금 비만 치료제 쪽에서는 임상 단계와 기술 이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해 보이고요. 일정을 참고해서 임상 중간 결과 발표 직전이라든지 아니면 기술 이전 발표 직전이 가장 좋은 진입 타이밍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 바이오의 본질은 또 기다림의 시간이 가장 또 매력적인 가격을 주는 업종이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변동성이 클 수도 있다. 그래서 포트 비중을 좀 작게, 손절 라인은 분명하게 제시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시장 기세 탑픽은 누가 봐도 D&D 파마텍입니다. 이 후순위 진입 후보를 굳이 꼽아보자면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한국 BNC를 체크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하는 아직 좀 덜 오른 종목이기도 하고 기술 개발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이 살아있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비만 치료제 테마에 대한 강도와 기세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세가 좀 전염이 될 수도 있는
있는 종목이다. 한국 BNC 종목 보시면 아직까지 박스권 안에서 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장기 이평선은 위로 향하고 있고요. 오늘 종가 가격이 5,300원대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확신이 들어왔던 6,000원대 가격까지는 못 찾아간 모습입니다. 6,000원부터 6,500원대까지는 탄력성 충분하게 기대감으로 상승 탄력 나올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요. 하락하게 된다면 지지 이탈가 5,000원 보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허반석 파트너는 HK 이노엔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건 지금 포트에도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습니다. D&D 파마텍만 유독 강했던 이유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뇌 브레인뱅크 관련된 인공지능 이야기가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발테드 시퀀스라고 하는 회사를 결국엔 D&D 파마텍이 93% 이상 지분율로 보유를 하고 있다 보니 오늘 그 이벤트가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 영향에 추가적인 상승이 유독 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D&D 파마텍 같은 경우에는 비만 치료제 그리고 알츠하이머, 대사질환, 다중 확장성까지도 보유하면서 일라이릴리가 보유한 무언가 스토리가 D&D 파마텍도 동일한 스토리의 맥락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이 조금 더 강했다. 펩토론과 인벤티지랩도 참 좋은 회사고 강한 기술력을 보유를 하고 있으나 임상에 대한 가시성이 아직까지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급적인 힘과 관심도가 좀 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그 가운데 HK 이노엔을 탑픽 그리고 포트주로 편입해 놓은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HK 이노엔 고밸류가 아니라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라는 거고요. K캡이 미국의 품목 허가 승인 신청을 해놓은 상황이고 GLP-1 계열의 당뇨 치료제를 가지고서 지난 8월 임상 3상에 대한 시험도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대규모 제약바이오 쪽에서의 재판이 있었는데 이 특허 분쟁 쪽이 연내, 빠르면 11월 달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특허 분쟁이 연내 해소될 경우에는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 결국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반등에 대한 모멘텀, 가격적인 밸류에 대한 부담이 적다라는 이런 것들까지도 다중 모멘텀으로 작용을 해서 지금 자리에서는 오히려 꼬리주 성격으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을 만한 좋은 자리다라고 해서 저는 비만 치료제에서 탑픽이다라기보다는 비만 치료제도 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서 저밸류, 그다음에 우리가 공략하기 좋은 위치다. HK 이노엔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일단 비만 치료 관련해서 또 대장주가 될 만한 종목도 많이 소개시켜 주었고 네. 지금 HK 이노엔은 우리가 좀 쉽게 다가설 수 있는 구간에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소개를 또 해주신다. 부가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 기대감에 지금 랠리가 조금 나오고 있는데요. 추세 랠리 가능한 진짜 수혜주는 어떤 종목일까 물어봤습니다. 자, 두 분의 답 바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HD 현대 인프라코어를, 박지훈 파트너는 SY 스틸텍을 여전히 좀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 SY 스틸텍 저희가 지금 바로 전에 이야기를 좀 들었잖아요. 내일도 좀 추가 상승 흐름 기대를 좀 하고 계시는 건가요? 사실 수주 모멘텀이나 숫자로 확인되는 거 제가 전진건설 로봇을 같이 적었는데 네. 이제 SY 스틸텍 꼬리주에 설명드렸다시피 같이 묶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들의 움직임은 좀 시장의 무드와 더불어서 좀 골라 먹을 수 있는 테마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제가 사고판 경험이 워낙 많은 테마이다 보니까 이 종목뿐만이 아니라 현대 에버다이, 대동기업, 전진건설 로봇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좀 함께 매매를 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묶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기대감만 있는 재건주는 단기 반짝이는 흐름이 되겠지만 이 전쟁이 종전이라는 결과값이 나오게 되면 이 국제 발주와 그다음에 구조물 교체 수요가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기업이느냐 여기에 좀 초점을 두고 종목이 갈리게 되겠죠. 앞으로 종전이 된다면 이 포인트는 정부 발주 흐름과 국제 금융기관 발주 집행 여부가 핵심이 될 테고 수주와 착공 그리고 매출 연결성 가능까지 확인이 중요하겠죠. 아마 이번 주 안에는 이 차트들의 흐름으로 방향성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까지 현재 시점에서는요. 단기 트레이딩으로 이제 골라먹는 장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거래 대금이 붙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중에서도 전진건설 로봇은 그리고 또 SY 스틸텍은 모듈러 주택 전문 기업과 정부 모멘텀 그리고 또 정부 정책에 대한 그런 미래성을 또 보유하고 있고 재건 핵심 자재 또한 보유 중이다. 그리고 또 정책과 함께 맞물려서 함께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테마성이 좀 더 짙다라는 거에 더 포인트를 두고 싶고요. 로봇 모멘텀까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전진건설 로봇이 수주라든지 이런 성장성,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모멘텀들을 함께 이어붙인다면 추세가 조금 더 길어질 수 있겠다. 이렇게 포인트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적인 부분을 설명드렸으니까 전진건설 로봇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꼬리가 6만 원대에 많이 달려있고 많은 사람들이 팔고 싶어 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가격은 5만 500원대에 이전에 확신이 들어왔었고 또 가격을 유지해 주었던 지지 가격대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지금 가격부터 상승한다라고 하면 5만 5천 원대부터는 6만 원대까지는 단기적인 상승 탄력 붙을 수 있다. 다만 우리가 이 방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5만 2천 원대를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정확하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코멘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만석 파트너는 HD 현대인프라코를 들고 오셨는데 자, 오늘 시장이 좀 어수선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건 관련한 이슈가 붙은 종목들은 좀 흐름이 좋았거든요. 자, 관련해서 내일도 좀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 될까요? 중기 관점에서는 우크라 재건에 대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우크라 재건 하나만을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고 네. 실적이 기반이 되는 추가 모멘텀이 우크라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진입이 하나의 출발, 촉매제가 될 수 있다고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결국엔 무언가 나라를 재건한다라고 한다면 철강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테고요. 전력 인프라와 이를 운반하고 뭐 이렇게 토목 공사를 할 수 있는 건설, 기계, 장비 쪽들이 1차적으로 들어가지 않은가 싶습니다. 1단계는 철거와 정지 작업, 결국엔 땅을 고르게 하는 모습인데요. 철거할 때 중장비 들어갑니다. HD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굴착기, 휠 로더, 중장비 분야의 글로벌 탑 5 또는 6 정도에 들어가는 기업이고요. 연 10만 대 이상의 중장비 성장 보유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굴착기 제품 라인업도 마찬가지로 소형 1톤에서부터 초대형 80톤까지의 굴착기를 생산하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동유럽, 폴란드나 체코, 루마니아 등 10개국 이상의 동유럽 딜러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 중장비가 공급된다라고 한다면 HD 현대인프라코어의 실질적인 수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단계는 제가 철거와 땅을 고르게 하는 정지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단계부터는 땅을 고르게 했으면 거기다가 무언가 지어야 되겠죠. 도시 재건과 시공이 들어가는데요. 펌프카 같은 것들로 유명한 현대 에버다인 같은 경우가 그 다음 차례 후속으로 실적의 모멘텀을 받을 수 있지 않은가. 재건에서는 결국엔 건설 관련된 기계 장비가 첫 번째로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는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도 수도 인프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체크를 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27일 목요일을 시한으로 우크라 종전에 대한 기간을 정해놓은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모멘텀 플레이가 가능한 종목과 실적 기반의 차트상 저위험 구간의 종목들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현재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의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우크라 재건은 플러스 모멘텀이고 실적 기반의 차트상 저위험 구간 현대 인프라코어 한번 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SCI 리밸런싱 관련돼서 내일부터 적용이 좀 되는데요. HD 현대마린솔루션과 APR 수급 탄력의 승자는 과연 어떤 종목이 될까 두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바로 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허반석 파트너는 HD 현대마린솔루션을, 박지훈 파트너는 APR을 집어주셨습니다. 먼저 허반석 파트너, 네. HD 현대마린솔루션. 오늘 뭐 HD 현대 쪽으로 기우신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까 좀 그렇게 되는 공통점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을 보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실적도 실적이지만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네, HD 현대마린솔루션 차트 먼저 보시면요. 네. 차트상 저위험 구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한다면 추세 저점에서 이 정도에서 매수를 했을 때는 손실 볼 확률보다 수익 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확대를 해보면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시그널 라인이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중요한 지점에 도달을 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자리에서 적어도 비중을 확대시키는 노력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런 구간에서는 이제 되돌림이 나오고 있더라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MSCI 리밸런싱에 편입되는 종목들은 수급적으로 좋은 종목들이다라고 좋아질 종목들이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좋아질 종목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과 이 정도에서는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APR도 실적 기반의 아주 좋은 종목입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도 좋은 기업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수와 수급 변동성, 스토리와 안정성 쪽에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 상승에 대한 여력이 조금 더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HD 현대 마린 솔루션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나 이어서 박지은 파트너는 APR 선정해 주셨네요. 팩트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네, 내일부터 리밸런싱이 적용이 됩니다. 이 지수 편입은 단순한 이슈가 아니라 글로벌 네. 패시브 자금이 실제로 들어오는 수급 이벤트인데요. 이 관전 포인트는 저는 딱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더 많은 돈을 더 빠르게, 더 탄력적으로 받을 수 있는가. 이 현대마린과 APR 모두 강하지만 방향은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마린 솔루션은 예상 패시브 유입이 약 1,300억 원, APR은 약 2,200억 원 이상입니다. 이 수급 탄력 또한 현대마린 솔루션은 조금 제한적이다라는 저의 관점인데요. APR이 훨씬 더 강하다라는 점을 좀 강조해보고 싶고요. 성격 또한 이벤트 소화형이느냐 아니면 추세로 이어질 수 있느냐의 그 두 가지 모멘텀이 좀 갈리는 것 같습니다. 이 리밸런싱 이벤트는 절대 수급의 크기에 따라서 반응 강도가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구간에서는 기술도 실적도 아닌 돈의 힘으로 움직이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에도 실적 기반으로 많이 오른 상태와 그다음 또 밸류 압박이 존재하는 게 현대마린 솔루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요. APR은 반대로 이 몸값이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넓다라고 생각하는 저의 관점입니다. 이 편입 이벤트에 의한 상승은 기술적 그리고 또 수급적 상승이 먼저고 밸류는 나중 문제입니다. 따라서 밸류 부담이 낮은 APR이 조금 더 유리할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이 모멘텀 확장성 또한 기세와 속도 측면에서는 시장의 기대 감각을 조금 더 많이 받는 위치에 있다. 그래서 투자 전략은 단기 탄력 구간이 가능한 구간이다. 즉 종목의 속도에 따라서 이 두 종목을 선택할 것 같은데요. 저의 관점은 24만 8,500원 구간에서 전고점을 충분하게 돌파해 줄 수 있을 만한 상승 탄력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고 현대마린 솔루션과의 다른 차별성은 속도의 차이다라고 코멘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